안녕하세요. 제가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기심에 한강님의 소년이 온다와 그 영어 버전 휴먼 X의 그 문장 몇 개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처음 목적은 그 번역 문학에서 어떻게 제가 이전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라고 찾은 것들을 한번 재확인해보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렇게 한국어가 영어로 이렇게 번역이 됐구나 하고 하면서 영어도 공부할 겸 겸사겸사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많이는 아니고 몇 개만 보겠습니다. 자, 먼저 책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그 소년이 온다 커버고요. 이거는 그 영어 버전 휴먼 X입니다. 문장을 비교해보기 전에 오늘 갑자기 무심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목이 다르죠. 뭐 영화나 드라마도 한국 제목을 그냥 그대로 번역한 것도 있지만 약간 바꿔서 영어 제목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이것을 가만히 봤을 때 제 생각에는 그 제목도 결국에는 영역한 거, 지금 영어 버전을 얘기하니까 또 그 영어로 그 번역을 한 것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 그 번역본에서 느낌을 살려가지고 제목을 정하는 것이 아닐까. 물론 이제 한강님의 책을 다 쓰시고 정리를 하시고 나서 소년이 온다라는 제목을 정하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책 속에 동호라고 하는 소년의 캐릭터가 굉장히 비중이 커요. 그리고, 이 소년을 둘러싸서, 물론 이제 그 주제는 광주 항쟁인데 이 소년을 둘러싼 사람들의 어떤 이 감정을 많이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서 소년이 온다로 제목이 정해진 것 같고, 물론 또 다른 작가의 의도가 있겠지만 이제 영어 버전은 제목 그 휴먼 X 그것처럼 이 사람의 감성보다도 어떤 감정적인 것보다도 그 광주 사태며 광주 사태로 인해서 이런 일련의 사건이 벌어지는 것들을 중심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했는가 어떤 서사적인 면에 더 중심을 두고 제목을 정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게 그래서 제목을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자, 첫 번째 문장 예시를 보여드리면, 한국어 버전의 책 페이지 129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이 영어 버전에서는 128페이지에 있는 것과 거의 매치가 되는데요. 딱 차이가 보이시나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단순히 저희가 언어 전달하고 문화 전달하고 이런 것만 바꾸는 이런 것만 고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작가들, 물론 문화별로 작가들의 글쓰기 방식도 다르다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를 보시면, 지금 여기에는 제가 잠깐 읽어보면, 그래, 하고 다시 대답하며 나는 냉장고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마 영원히 못 나올 거야. 사람을 죽일 뻔했대. 매일 밤 수면제를 술에 타서 먹고 잤대. 이렇게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이 나오는데 아무런 인용 부호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글이 쓰여져 있죠. 근데 영어 버전을 보시면 아마 영원히 못 나올 거요가 아마 He will probably never get out. 그래서 인용 부호가 쿼테이션 마크 인용 부호가 있죠. They say he almost killed someone. 인용부호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문화마다 그 글 쓰는 게 좀 다르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제가 그냥 그걸 알기 전에는 그냥 한국어 책을 읽을 때는 그런가 보다. 영어 책을 읽을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또 그런 차이가 있구나 하는 거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배우는 계기가 됐어요. 자, 두 번째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예시는 같은 페이지에 있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뭐냐면, 여기 대화에 아마 영원히 못 나올 거야. He will probably never get out. 사람을 죽일 뻔했대. They say he almost killed someone. 혹시 영어와 한국어 차이가 보이시나요?
한국어에서는요, 이 전후 맥락상 주어가 누군지 알면 주어를 많이 생략하고, 주어를 많이 생략하고, 어, 말을 하고 써요. 그런데 영어는 문장 구조가 주어로 시작을 하잖아요. 주어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이 책에서는 지금 어떤 사람이 옛날에 그 사건에 가담했던 사람이 나중에 이제 뭐 겪은 일을 얘기하면서 사람을 죽일 뻔했대. 그 사람이 그 남자가 자 그리고 또 아마 영원히 못 나올 거야. 그 남자가 근데 그 남자를 서로 저희는 알아요 맥락상. 그러니까 이 그 남자라는 얘기가 언급이 없어요. 주어가 없어요. 근데 영어에서는 he will probably never get out. he가 들어가 있죠. They say 인용부어 이렇게 insert quotation he almost killed someone. he가 들어가 있죠. 이게 그 한국어를 가르칠 때 영어와 한국어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를 로 자주 언급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책 버전에도 나오는 거 보셨죠? 자,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또 다른 예는 이거는 제가 사실 이 한국어 단어가 저희 느낌에 맞게 정확하게 매칭되는 저희 그 한국어 단어에 정확하게 매치가 되는 영어 단어를 찾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읽었을 때 마침내 이불을 펴고 누우며 나는 감정을 섞지 않고 말했습니다. 너도 눈 좀 붙여라. 한잠도 못 잔 것 같은데 이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130쪽에 있는데 영어 버전에서는 129쪽에 있습니다. Eventually, I spread the quilt over the mattress and lay down. Get some shut-eye. I told him curtly, You look like you haven't slept in about a year. 자, 봅시다. 여기 보시면 그 이불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가 옛날에 저는 쉽게 블랭킷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모르니까. 그리고 와서 보니까 퀼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뭔가 다른 게 보여지시나요? 여기 한국에서는 마침내 이불을 펴고 누우며 나는 감정을 섞지 않고 말했습니다를 썼는데 영어는 I spread the quilt over the mattress and lay down. 하고 대화가 들어가요. 말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매트리스는 저희가 쉽게 얘기하는 침대 매트리스 있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는 결국은 이 매트리스가 한국의 요를 표현하려고 했는데 저희는 요의 이불을 펴고라고 표현을 안 했는데 여기서는 아마 이게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over the mattress라는 단어를 추가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서는 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말을 했다 하면서 말을 한 것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그렇게 안 돼 있죠. Get some shut eye. 먼저 말을 하고 I told him hurriedly. 무뚝뚝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섞지 않고란 표현을 hurriedly, 무뚝뚝하게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가 있군요. 그리고 한 잠도 못, 너도 눈 좀 붙여라. Get some shut eye. 저 shut eye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get some shut eye. 이것도 문학에만 쓰이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한 잠도 못 자다, 한 잠도 못 자다, don't sleep a wink, not sleep a wink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haven't slept in about a year. 1년도 못 잔 것 같다. 물론 여기서, 그렇게 해서 표현을 했네요. 그죠? 참 재미있네요. 저 배웠습니다.